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vs 가상 부동산 가치평가 해보고 결정 한국 아파트 폭망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지금 한국 아파트는 고점인데 그래서 가상 부동산하고 비교가 가능한 지금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핵심이 가상 부동산인데 그 가상 부동산이 뜨는 이유를 한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가상 부동산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건데 쉽게 생각해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매니아, 가상 세계 매니아죠. 그래서 요즘은 현실 생활에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상 세계에서는 하루에 한 5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게임 매니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상세계 비중이 현실의 한 50% 되는 거죠. 어차피 잠을 자는 시간은 빼고 10시간 현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5시간 게임 세계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이 사람은 그 가상세계의 비중이 현실의 50%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가상세계에서도 경제는 돌아가고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상세계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상세계에서도 경제가 돌아가는 그 방식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데일리 경제 가상부동산에 대한 그 뉴스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가상부동산 플랫폼이란 메타버스 속 가상의 부동산을 NFT를 통해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대표적인 플랫폼에는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어스2, 메타버스2 등이 있다. 자,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유명한 것이 디센트럴랜드인데 마나라는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디센트럴랜드가 유명한데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우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 유저들이 저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구경하고 부동산 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좌측 그림을 보시면 저 부동산에 드래곤 클럽이라고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드래곤 클럽 대신에 삼성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종의 광고죠. 이 프로그램을 이 메타버스 세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자, 광고 효과가 좋아지겠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지나가다가 저기에 집에 붙어 있는 글자를 보고 아, 삼성이 여기도 투자를 하는구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광고 효과가 생기겠지요. 제가 처음에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광고는 돈이죠. 비용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광고인데 자, 메타버스 부동산 세계에서 벌써 어떤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상 세계에 있는 부동산도 분명히 일정 부분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번 가상부동산 플랫폼. 자, 현실 세계에는 딱 한 개만 있는 거죠. 자,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공간 딱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가상부동산 플랫폼은 아주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상부동산이 가치가 좀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 만약에 10개라면 그 가상부동산의 가격은 플랫폼이 한 개 있을 때 대비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플랫폼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어떤 플랫폼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가상부동산 세계를 통일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상부동산 투자를 할 때라고 보고 그때 가상부동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
가상부동산을 개발해서 그것이 그러한 네이버 가상부동산이 정착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국민 평균 1시간씩 로그인해서 그 네이버 가상부동산 세계를 돌아다닌다. 물건도 찾고 임장도 가고. 자, 그런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 머니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머니, 그 네이버 가상 부동산에서 부동산 팔고 받은 네이버 머니로 현실 세계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3번 수익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잠실 운동장을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실 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는, 물론 가상부동산 세계이지만 그 세계에서 잠실 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은 임차료를 받는 거죠. 임차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료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단기 임대이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임대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 가수는 가상 세계에서 잠실 운동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입장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가상의 그 잠실 운동장에 입장하여 콘서트를 관람하는, 자, 그러한 어떤 상황, 이 상황은 분명히 부동산의 가치가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자, 기사에 나와 있는 가상 부동산 그 수익 창출 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22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의 가상부동산을 구입하여 메타버스 전시관을 열었고, 자,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1등 대기업이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는 디센트럴랜드에서 메타버스 패션 위크가 열려 돌체앤가바나, 타미 힐피거 등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건 역시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큰 도로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경우 기업들이 제품이나 행사 등의 홍보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미 가상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계속 보면 어스2는 구글 어스를 바탕으로 현실 속 부동산을 그대로 구현한 거울 세계형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이다. 자, 1대1 대응이 되니까 공간이 한정이 되겠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어스2의 전세계 투자자들 중 한국 투자자의 자산 총액이 1위라는 것이다. 역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하면. 자, 여기서 3번 한국 아파트하고 가상부동산하고 VS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선 한국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매매가 20억짜리 아파트 보면은 임대 수익, 보통 보면 월세가 한 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년에 3,600만원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1.8%가 나옵니다. 1.8%. 이 1.8%는 뭐 공실이라든가 각종 비용, 세금 이런 것들 감안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요즘 한국 아파트들 실제 임대 수익률 한번 따져보면 1% 미만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만큼 고점인데, 자, 반면에 가상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상부동산, 아직까지 저는 이 가상부동산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매매가 1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이 1년에 한 15만원 발생합니다. 광고, 큰 광고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임대 큰 거 하나 하면은 15만원은 벌겠죠. 자, 1년에 15만원 벌면 그 임대 수익률이 15%나 됩니다. 자, 매매가가 싸니까 자, 임대 수익률 15%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최종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함에 따라
가상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의 가상부동산 공간의 제약이 없어 무한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가격 하락 원인이 되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부동산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는 부동산의 접근성이나 입지의 개념이 무용해지기 때문에 가상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불명확하여 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그 마지막 부분 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 자, 이것은 수익률 기준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까지 보고 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 아파트 vs 가상부동산 결론 내려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포털로 치면 네이버 같은 그런 그 가상부동산 플랫폼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상기와 같은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가상부동산을 사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반짝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 그 NFT 유행하면서 가상부동산 반짝 흥행일 확률이 크다면 그때는 비싸도 아파트가 답이다. 이때 제가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가 답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한국 아파트하고 가상부동산하고 둘 중 하나 택일해야 된다면 그때는 아파트가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 아파트 초고점이라서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4번 가상부동산 관심은 가져야 한다. 제가 지금은 그 가상부동산 투자할 타임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점에서 가상부동산 관심은 가져야 한다. 첫 번째로 시장의 크기 보겠습니다. 시장의 크기. 지금 하루에 게임 2시간씩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니아라 부르죠. 매니아. 10년 전에 하루에 게임 2시간씩 하면은 이상한 놈이라고 불렸죠. 20년 전에 하루에 게임 2시간씩 하면은 그때는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친놈. 30년 전에 하루에 게임 2시간씩 하면은 이때가 스트리트 파이터 그런 게임들 나왔을 때 오락실이 주로 있었는데 2시간씩 게임 하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그때는. 이렇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부동산 영역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크기, 가상부동산 시장의 크기 정말 급속도로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상부동산의 방향. 가상부동산은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만 덜렁 있으면 안 되고 쇼핑, 공연, 전시회, 미팅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구비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꾸준히 그 가상부동산 세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구와 같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무한정이면 부동산 자체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그 리카도가 이야기했듯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야지 부동산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독보적인 플랫폼, 독보적인 1등 플랫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때 가상부동산에 달려가면 대박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가상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